안녕하세요. 월계살롱의 민 PD입니다. 월계살롱 7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노원구 구립도서관에서는 매분기 노원구민 한 책 읽기 도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월계살롱은 그 선정된 도서 중에 제가 또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2019년 3분기 책 먼저 소개해드리고 7번째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2019년 3분기 선정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랑 놀자. 바닷가 탄광마을. 팔씨름. 황금열쇠. 피구왕 서영. 2m 그리고 48시간. 팩트풀리스. 공공성. 네, 이중 월계살롱에서 7월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바로 황유미 작가의 피구왕 서영입니다. 네, 피구왕 서영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본래 독립출판물로 발간이 되어 동네 서점이나 아니면 중소서점에 주로 입고가 되었다가 입소문을 타고 흘러서 대형 서점에까지 입고가 된 책이죠. 저는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매력이 있길래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되었나. 네, 책을 읽고 나서는 그럴만했다. 그러니까 디저비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탄 아닌 감탄을 했어요. 피구왕 서영은 동명의 소설을 필두로 해서 5개의 소설이 담긴 단편소설집인데요. 피구왕 서영, 물 건너기 프로젝트, 하이힐을 신지 않는 이유, 검은 옷을 입은 여자, 그리고 알레르기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제 이 월계살롱 이제 접하셨다면 주로 피구왕 서영이란 첫 번째 소설에 주목을 해서 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소설이 진짜 매력적인 소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서영이란 애가 전학을 처음 가가지고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마음에 맞는 친구가 사실 반에서 입김이 센 영향력이 좀 있는 아이에게 미움을 받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영이는 얘가 좋지만 얘랑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어쩌다 보니 이 아이에게 또 눈이 띄어가지고 피구를 좀 잘해서 눈을 띄어서 얘랑 좀 친하게 되는. 얘랑 있으면 내 모습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얘랑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정말 나 자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얘한테 가야 하나? 마음이 불편해도 얘랑 있어야 하나?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인물의 고민이 내적 갈등이 잘 담긴 소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던 거죠. 근데 저는 이 피구왕 서역이라는 첫 번째 소설보다는 그 뒤에 물 건너기 프로젝트나 하이힐 신지 않는 이유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보통 단편 소설집이 나오면 그 단편 소설집의 제목이 소설에 좀 가려서 묻히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두 소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묻히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 건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 물을 건너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네, 이 주인공은 어렸을 적에 엄마와 함께 무당집을 가게 돼요. 무당집 왜 가냐면 동생이 생겼기 때문이죠. 엄마가 첫째로 딸을 낳고 너무 많은 핍박을 받은 탓에 둘째를 임신하고는 얘가 남잔지 여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점집을 가게 돼요. 근데 그 점집에서 다음과 같은 주인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기도하듯 두 손까지 모아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엄마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고 마냥 기뻐하는 동안 무당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다음 대사를 준비했다. 이윽고 한편의 영화라면 싹둑 잘라내버리고 싶은 대사이자 내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게 될 말을 내뱉었다. 아들이 태어나면 딸한테 잡아먹힐 팔자야. 네? 두려움에 벌벌 떨리는 동공을 숨기지 못한 엄마의 눈. 엄마의 눈이 나를 향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냐. 딸이 물만 안 건너면 되니까. 물요? 외국물 말이야. 딸이 물 건너 외국에 가면 아들한테 살이 봐. 그럼 외국에만 안 보내면 괜찮은 거 맞죠? 그래, 부적 하나 서줄게. 부적 쓰고 딸내미 간수만 잘하면 별일 없을 게야.
네, 황당하기 그지없을 그런 말이죠. 딸이 물을 건너면은 아들한테 살이 오니까 물 건너지 못하게 하라고.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옛날 고리타분한 어른들은 다 믿고 이 주인공을 해외는커녕 제주도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수학여행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동생이 너무 얄미워서 진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물을 건너기 위한 계획을 주인공이 세우는데 그런 주인공을 이렇게 응원하게 돼요. 혹시라도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함께요. 제가 이 소설을 물 건너기 프로젝트를 특히 주목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은 남아선호가 사상 같은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딸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진짜 소설에만 나오지라고 말을 하지만 누군가에게 소설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말 단순히 소설로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하이힐을 신지 않는 이유라는 소설은 정말 짧아요. 장수로는 6장이고요. 쪽수는 11장짜리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희수라는 인물에게 당신은 왜 하이힐을 신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현대 여성에게 하이힐은 종교나 신념 같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맞죠. 발에 제 모습이 아닌 신발에 발을 우겨 넣고 발가락과 발가락이 스쳐서 물집이 잡히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다들 신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이힐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좀 포멀한 자리가 있어서 하이힐을 신었는데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거는 고문에 가깝다. 이건 고문이다라고요. 구석에 앉아서 친구와 같이 고통스러우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언니, 이 하이힐 나만 이렇게 아픈 거야? 우리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라는 대화를 했어요. 이 단편 소설은요, 그러한 제 물음에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비슷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제 또래의 여성들에게 답을 해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너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너만 그렇게 아픈 게 아니야. 이건 모두가 아픈 건데 모두가 아닌 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발이 아프고 물집이 잡히는 건 네가 못나고 모질라서가 아니라고. 새끼발가락에 물집을 달고 있는 제 상황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소설이기도 해서 오늘 조금 더 공감이 가네요. 저는 이 책을 혹시 내가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엔 남녀노소 모두가 같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 대상은 누구나가 되겠네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집단에 속하지 못해도 괜찮아가 아니고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 집단의 규율 혹은 암묵적인 규칙들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를 말하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학교,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황유미 작가의 피구왕 서영을 추천드리며 월계살롱 7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심해질 텐데 더위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달 8월 20일에 하승우의 공공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20일 월계살롱에서 우리 함께 책 읽어요. 안녕.